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코스피 연중 수익률이 올해 처음 10.24%로 두 자릿수에 진입했습니다. 세계 증시 수익률로 따져봐도 중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된 건데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고 있고 지난 1월에 ECB가 양적 완화를 개시하면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오늘 함께 하실 멘토를 소개합니다. 저평가 우량 급등주 분석 전문가 황민혁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44개월 만에 처음으로 2020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유동성 장세에 힘을 받아서 앞으로는 사상 최대치였던 2228포인트까지 직행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 반면 이제는 조금 쉬어갈 때가 됐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황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수급을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어떻게 보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먼저 지수는요, 오늘 0.2%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장중에 2122포인트 정도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또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흐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수 흐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오늘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또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그동안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의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 최근에 이런 이제 폭 자체가 기존에 이제 그 저점에서 한 번에 그 파동을 이어왔을 때 거의 동일한 폭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왔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동일한 그 폭 자체를 이번에 좀 뛰어넘은 그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쉬어가는 국면, 즉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중기적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폭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2050포인트 내지는 2070포인트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세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조정 자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 시장 쪽에서 본다면 2162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선물 쪽에서 본다면 코스피 200 선물 1806계약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주식 선물 쪽에서도 역시 이제 9000계약 이상의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오늘 시장이 떨어지나요? 올라오나요? 코스피 시장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 시장과 수급의 이동을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요. 항상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외국인들이 샀을 때 지수는 올라오게 되고요. 외국인들이 팔았을 때 지수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의 그 빨간색 선이 이제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지수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자,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지수는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결국은 지수는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과정에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기관하고 투신 쪽에서는 팔고 있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건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외국인들이 팔지 않는 한 같이 기관 또는 투신 쪽과 같이 던질 필요는 분명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 단기적으로는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다. 그리고 오늘장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숨고르기장이 나온다면 조정에서는 매수 기회다 말씀하셨고요.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먼저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정말 잘 가죠. 벌써 2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상 마찬가지로 10% 넘게 12%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SKCNC 조금 아쉬워요. 어제 종가상으로 손절가를 이탈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룰은 룰이니까요. 가차없이 포트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3% 손실이고요. 대웅제약 조금 아쉽죠. 1% 손실. 하지만 수익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손실도 아깝지는 않네요. AS 받아보겠습니다. 수익률 거의 1등이신 것 같아요. 저희 종목 세일즈에서. 네. 근데 아쉽죠. SK CNC가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그리고 꼭 예. 100점 맞던 친구들은 한 개만 틀려도 이렇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좀 냉정한 TV, 네. 바로 서유리 TV입니다. 자, 어쨌든 SK CNC는 지금 자리에 다시 이제 바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다시 보유를 못 하신 분들, 지금 아마도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 안 하셨을 거예요. 네, 손절 안 그래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매수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는 당연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이 조금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짧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네, 그동안 너무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종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장중에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하기 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대웅제약부터 보죠. 자, 오늘 지금 바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제 대웅제약이었는데요. 네. 대웅제약. 아마 이제 대웅제약 쪽에서 관심이 좀 많은 분들, 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현재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1%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만, 오늘 장중에 이제 고점으로 본다면 오늘 플러스 흐름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 대웅제약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이죠. 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답보 상태였어요. 사실 이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갔던 건 아니고요. 이런 가운데서 대상은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2% 지금 반등 중이고요. 현재 추세,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 쪽에서 매기가 실리고 있는데, 자, 건설주의 수급이 실리기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현대건설입니다. 지금 이제 수익률은 23% 정도의 수익률. 자, 지금 현재 자리,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미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장중에 거의 8%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건설 경기에 대한 회복 가능성, 그리고 현대건설 이 자체적인 개인적인 그 밸류에이션이나 성장성을 본다면 현대건설은 한 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그냥 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네. 눌림목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56,3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 그 정도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현대건설 지금 목표가 자리까지 거의 나왔거든요. 목표가가 6만 원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5만 9천 원도 넘었었고요. 홀딩 하시는 분들은 목표 가격에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오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실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눌림목 자리에서는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6만 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관점에서 그렇죠. 말씀드린 거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말씀드렸지만 목표 주가를 그냥 넘어설 경우에 당연히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드린다면 6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2차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벌써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신규 매수를 말씀해 주시길 한번 여쭤봤는데요. 역시나 목표가 상향 조정하십니다. 6만 5천 원까지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상도 절반 올라왔습니다. 목표가 5만 원대까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수익 나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오늘의 종목 궁금하실 텐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민영 멘토의 오늘의 세일즈 종목은 현대차 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입니다. 네, 현대위아 저는 처음 딱 종목을 받았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목표 주가가 많이 하향 조정됐던 종목이었거든요. 어떤 점에서 모멘텀을 찾아오셨을지 궁금해요.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지만, 이번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운오리의 반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현대위아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된 상황이고요. 현대위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공작기계 쪽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차량 부품이나 차량 모듈, 엔진, 그리고 소재나 기계 사업 등을 다 같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업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부품 쪽이겠죠. 자동차 부품 사업이 지금 전체 매출에서 한 82%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대위아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었고요. 이 우려감에 대해서 잠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이제 현대기아차 2015년 1분기 출하량에 대해서 중국을 제외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동향을 보게 될 텐데요. 네. 자, 지금 2014년도가 지금 회색이고요. 2015년도가 이제 분홍색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금 현대기아 쪽, 국내 쪽이나 해외 쪽 모두 다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반영됐던 거고, 결국 이제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현대그룹 안에 이제 포함된 기업이기 네. 때문에 현대기아차 쪽의 매출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출하량이나 국내 쪽이나 해외 쪽의 출하량 자체가 낮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 그만큼 감소했다라는 부분이었고, 이게 결국은 실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자,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증권주라든지 또는 건설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약주들도 한번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화장품 업종들도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라갔던 업종들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은행주나 보험, 그 다음에 유통, 자동차 업종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네. 유통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자, 이런 업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많이 소외를 받아왔던 업종입니다. 덜 올랐던 그렇죠. 업종들. 유통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국내 내수 경기가 지난해 많이 소비 네. 위축이 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뜨뜻미지근한 네.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럼 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북미 시장 쪽에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상승폭 자체가 이제 성장률이 네. 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 결국은 실적 저하의 우려감으로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많이 소외를 당했었죠. 은행주,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서 은행주의 예대 마진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전날 강한 시세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물론 시장 안에서 수급성으로 봤을 때 다시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 쪽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쪽에서 강한 수급이 한 번 들어오고 끝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수급이 정말 빠르게 이동합니다. 바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순환매가 진행되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전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롱숏 전략이라는 건데요. 이 롱숏 전략이라는 건 이제 펀드도 이제 성행하고 있습니다. 펀드 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꽤 이동을 하고 있는 단계고, 이 롱숏 전략이라는 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 예를 들어서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업종을 팔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업종을 네. 사는 전략이 바로 롱숏 전략이고요. 업종 내에서. 그리고 업종 안에 종목들로 본다면 같은 업종이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을 팔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 못 올라간 종목들을 사는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못 올라간 종목들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런 자금들의 흐름 자체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또 은행이나 그 다음에 보험, 유통,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본다면 가장 유력한, 그리고 시장 안에서 조금 더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안에서는 자동차 부품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위아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올해 뭐 17% 이상 많이 내렸었어요. 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를 보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상당 부분 종목은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저평가가 있다. 네,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수준 자체로 본다면, 지금 이제 이거는 PER 밴드라고 합니다. 네. PER 밴드로 본다면 지금 12배, 2014년도 4년도 같은 경우에 12배의 거의 고점 정도를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9배 내진 8배 정도 수준에서 거의 저점을 확인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PER 밴드의 수준 자체를 본다면 거의 8배 정도 수준이에요. 네. 거의 바닥
정도 수준까지. 추이로 이렇게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렇죠.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인데요. 지금 8배 정도가 거의 최저점이었다라고 예. 본다면 지금 거의 최저점 가격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 이제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들어올 만한 그런 자리가 왔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매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선택한 이유는요. 사실 금리 같은 경우 은행주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금리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인하 가능성도 있고 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데 모멘텀을 보셔야 돼요. 자, 모멘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철에 사실 드라이빙 많이 안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꽃구경, 벚꽃 구경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날씨가 포근하죠. 그래서 이런 그 시즌에 보통 드라이브를 많이 갑니다. 드라이빙 그렇죠? 시즌. 네,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하면 결국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자동차의 구매도 증가하기 된다는 거죠. 자동차를 많이 몰고 간다. 당연히 부품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증가하는 것도 바로 이 기업을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자동차 업체입니다. 네,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차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자, 신차 효과에 대해서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이나 이제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해서 이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신차 출시 일정입니다. 자, 보게 되면 1분기에는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요. 잘 팔리는 차가 언제 출시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K5나 아반떼, 스포티지, K5나 아반떼, 스포티지 이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출시가 분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한국 쪽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 쪽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K5, 아반떼, 스포티지 가장 잘 팔리는 차들의 경우에는 3분기 내지는 4분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평가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1분기 이후 2분기부터는 신차 출시에 대한 모멘텀. 당장 신차가 발표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죠. 네. 신차 출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분기에는 저평가로 접근하시고 2분기부터는 신차 출시에 대한 모멘텀으로 접근해야 되는 기업이 바로 현대위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대위아는 1분기 실적이 많이 걱정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이걸 역으로 해석하셔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시장 내부적으로 지금 덜 올랐던 종목과 많이 올랐던 종목의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명목으로 현대위아를 들고 오셨는데요.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 공장의 증설 같은 이슈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강조드리는 게 그거죠. 네. 지금 당장의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시기보다는요. 지금 자체 이제 현대위아를 보실 때는 저평가에 대한 매력을 가장 크게 보셔야 됩니다. 네.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흐름도 말씀해 드렸겠지만 이제는 미운 오리들이 네. 반란을 한번 일으킬 때가 됐어요. 맞아요. 그 반란의 중심에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그 안에서 현대위아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게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미운 오리였던 현대위아가 이제 100조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차트 한번 열어보고요. 실적도 확인해보고 가장 중요한 수급도 확인해보죠. 네. 자, 먼저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거의 이제 5거래 연속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수급의 특징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외국인들의 수급의 특징은 저평가된 종목을 꾸준히 삽니다. 네. 자,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의 특징은 바로 단타성,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샀다가 또 단기에 또 파는 이 메뚜기식의 수급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기금도 조금 요즘 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연기금 수급도 역시 이제 외국인 수급하고 좀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외국인 쪽이나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평가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 보기 전에 역시 이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을 한번 오픈을 해보면요. 먼저 2014년도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5,250억 정도 잡혀 있고요. 2013년도 대비했을 때 분명히 2014년도에는 소폭의 좀 감소세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2014년도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은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지금 이제 추정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6.9%대 그리고 순이익은 4,700억 정도.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인 2012년도까지 해서 최고의 실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요하게 봤던 건 이제 PBR이나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동안 2배 정도의 수준의 PBR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1배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2배 정도 적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충분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8배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충분히 이뤄진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이렇게 짧게 보게 되면은 뭐 많이 떨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기업이 현재 주가가 반등이 나온 자리가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서 보기보다는 좀 길게 주봉상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을 보고서 이 기업의 주가가 어느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해 봤더니, 자,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2013년도의 최저점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거의 최저점, 주가 밀리다가 저점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흐름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위치상도 항상 역사적으로 거의 이제 지지가 최저점이라고 되는 자리가 그렇죠. 뚜렷하네요. 인식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기 흐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주봉상의 흐름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흐름이 뭡니까? 바로 이중 바닥에 대한 흐름이죠. 그죠? 네. 이미 이제 아직 이중 바닥을 완벽하게 형성시키지 못했습니다. 154,700원 자리를 넘어서야 이중 바닥이 완성이 되는데 아직까지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중 바닥을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는 아직 전환이 안 됐습니다만, 네, 역시 그동안에 주가의 최저점에서 반등이 줬을 때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흐름을 봤을 때는 저항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올해 최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대는 145,500원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 접근을 한다면, 저는 이제 14만원 정도 자리에서 최저점 매수 밴드를 먼저 잡아드리겠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15만 5천원 정도 자리 일단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14만 6천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수 밴드 안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4만원에서 15만 5천원 정도 자리를 일단 매수가로 15만 5천 원. 14만 5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4만 5천 네, 14만 5천원 자리를 이제 매수 밴드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말씀드리면요. 이 기업은 디스카운트 관점에서 본다면 목표 주가는 18만원 정도가 적절한 목표 주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18만 원 정도. 그래서 중기 관점에서 18만원 목표 주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가 제시해드려야 되는데, 역사적인 저점을 일단 확인했던 자리가 13만 5천원 정도 자리죠. 그죠? 그래서, 손절가는 13만 5천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운오리가 100조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매수 가격은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정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중기적으로 18만 원, 손절 가격은 13만 5천 원으로 정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황 멘토님 이번에 또 강연회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주식시장 안에서 소외당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소외당하지 말라고 제가 말라는 의미에서 제 강연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 안에서 또 소외당하신 분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NH투자증권 미아지점에서 지금 시장 안에서 대형주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벚꽃도 이제 거의 다 지었으니까요. 주말에 한번 시간 내셔서 강연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세일즈 종목들의 수익률은 언제든지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게시판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